네, 이번 코로나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복입니다. 네, 요새는 참 이게 쉬운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맛이 조금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FOMC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하루 앞두고 긴장이 한껏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런 것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오른 종목들은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센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뉴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올스테이트. 익숙한 종목이 하나도 없죠. 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매매를 안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섹터 구분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헬스케어, 그다음에 통신, 철강, 신용카드, 보험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 업종이 많은데 한 가지는 좀 철강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코에 대한 이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코가 철강 기업인데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줄을 세워본 건데요. 중국의 바오스틸이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철 생산에 관해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나름 좀 반가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코는 북미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탑 15에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철강이라는 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원자재 가격과 좀 비슷한 논리인데요. 그린플레이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 때문이겠죠. 철강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탄과 철광석이 재료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연료탄 때문에 탄소 발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철강 생산량이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따라서 유럽에서도 탄소 비용 증가를 좀 우려를 해서 철강 생산을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 전환에 따른 기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린플레이션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료코일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50%나 높게 앞으로 장기적인 평균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온 상황입니다. 50%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 지수를 한번 찾아서 갖고 와봤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게 2020년 한 10월쯤이 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이후로 지금 미친 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가 오른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뉴코는 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정책에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나 이제 다른 나라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기업들과는 다른 미국만의 어드밴티지를 뉴코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이나 토목과 관련한 투자들이 앞으로 이게 쏟아지게 될 텐데요. 뉴코는 주로 건설용 철강 자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수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코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울 심산으로 이때다 싶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스틸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외형 키우는 것을 과시를 한 상황이고요. 한편 배당금도 24%나 12월 초에 올려버렸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으니까요. 경기 민감주, 그저 그린플레이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코 정도는 관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입니다. 익숙한 종목들이 여기 다 있네요. 반가운 애들인데 혁신 기술주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1위, 4위, 5위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요. 특히 올해 많이 올랐었던 어도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달람이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내년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JP모건이 0점을 잡고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렇게 조준을 한 거죠. 어제 그래서 우수수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투자 등급을 내려버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도비를 포함해서 아카마이,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 그다음에 G스케일러, 그다음에 카덴스 디자인, 그다음에 시놉시스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렸을까요? 네, 사실 이유는 내년에 금리가 많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당장의 돈보다는 미래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올 돈을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금리 상승, 즉 할인율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각 기업들의 개별적인 하락 사유가 어저께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금리 상승 리스크가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어제 시장에 한 번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보다 만약에 좀 행복 회로를 돌려서 페드가 생각보다 매파적이지는 않다면 반등의 각을 빨리 세우는 것도 소프트웨어 업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JP 모건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이제 투자 등급을 올렸던 거는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제 소폭 상승하기도 했어요. 거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G스케일러는 어제 7%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리포트가 영향이 있었던 것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은 투자 등급을, 어도비에 대한 투자 등급을 이제 중립으로 낮췄는데, 낮춘 이유도 어도비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향후의 목표가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요인들을 요약을 하면 결국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도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 매수기일 수 있고요.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관심을 잠시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장 피로감을 느낀다는 수요일이고요. 그 피로감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반짝반짝한 주식 5가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2030 세대가 선택한 5가지 종목인데요. MZ 세대들의 선택은 테슬라, 엔비디아, 루시드, TQQQ 이거는 뭐 단골 손님이죠. 테슬라는 그저께 월요일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93만 주 가량 매도했다는 게 공시 자료로서 팩트로 판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순달람에서 말씀을 어제 드린 대로 매도 물량 중에 이제 70%는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머스크의 매도, 이와 같은 매도 횡렬이 5거래일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다,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중화권 중국 기업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위에 있는 강봉 리튬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름에 벌써 리튬이 들어가 있죠. 리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 기업이라고 다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존재감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바로 테슬라, 폭스바겐, LG화학의 리튬을 공급하는 1티어 회사입니다. 사실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 확보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뭐 다른 제조라든가 조립 같은 경우에는 공정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료값은 못 줄입니다. 게다가 리튬을 포함한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2차 전지의 핵심 재료들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아프리카 내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리튬 공급이 부족을 하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도 고개를 슬며시 드는 걸 거고요. 물론 테슬라, 폭스바겐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강봉 리튬과 손을 장기간 계약을 한 거겠죠. 이것은 이제 강봉 리튬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원을 이제 직접 채굴을 해가지고 가공을 거치고 또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단한 점은 강봉 리튬은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할 수 있다는 기업인 거예요. 먼저 업스트림을 보면요, 리튬을 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튬을 캔 다음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과 같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용 리튬을 만들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들한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이제 리튬들은 직접 배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터리를 만들긴 하는데 한국 업체들과 같은 고성능 NMC 배터리는 아니고 최근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이제 LFP 배터리 생산에 아주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리튬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량 증대 측면에서는 다른 중국 LFP 배터리보다는 좀 생산 캐파 증대에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요, 강봉 리튬이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지도인데 이렇게 각 대륙에서 리튬을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 앞으로 채굴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서는 호주 안에 있는 리튬 광산이 메인 채굴 방식이고요. 어쨌든 본사는 중국이기 때문에 돈 되는 R&D 센터라든가 이제 뭐 그런 본사 다 중국에 있어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리튬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점유율입니다. 굉장히 잘 짜여진 과점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앨범알이 가까스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2위 칠레 기업 SQM이 2위고요. 강북 리튬이 3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강북 리튬의 매출 구성인데요. 높은 부분이 결국 이제 미드스트림이죠. 이게 이제 바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가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높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라서 리튬 수요가 올라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핵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튬 가격을 갖고 왔어요. 탄산 리튬 1통당 가격이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거고요. 벌써 2017년 고점을 뚫고 굉장한 기울기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도 떴더라고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강북 리튬의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왼쪽 그래프가 분기별 이제 매출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각각 주황색 선은 이제 저번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뭐 성장률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매출적으로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 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에 이렇게 조금 정체가 됐는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몇 개월간 이렇게 조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이익 증가율이 하향이나 정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산화 리튬의 공급과 수요입니다. 수급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회색이 수산화 리튬의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수요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리튬 복합물 중에서는 전기차 NCM 배터리, 그러니까 뭐 NCM 배터리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북 리튬은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라는 거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LFP 배터리를 쓰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들은 수산 리튬을 만든다는 뜻은,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판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판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강북 리튬은 중국 내수용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내년부터 또 리튬 공급이 본격적으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튬을 만드는 기업들의 교섭력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곧 실적도 좋아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리튬을 아까 전에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좀 크고요. 그만큼 PER도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성과 이제 마진성, 그러니까 수익성도 이제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천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높은 밸류를 좀 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 내수 전기차 기업들을 고객으로 삼기 쉽다는 점이 지금의 PER을 좀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고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게 원자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